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6년 CSD에 실린 임동성 교수님의 연구 언어적 경험과 채점 방식에 따른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아동의 어휘력 검사 정답률에 대한 연구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중언어 아동의 어휘력을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 결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 언어만 보는 단일 언어 점수는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언어 환경에 있는지에 크게 변화되는 반면에 두 언어를 함께 보는 통합 점수와 거기에 가산 점수는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이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크게 6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에서는 이중언어 아동의 어휘가 두 언어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리고 거주 환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개념으로 4가지 채점 방식과 상대적 언어 숙련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연구 문제, 네 번째, 연구 방법, 다섯 번째, 연구 결과, 여섯 번째, 논의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이중 언어자는 한 사람 안에 2명의 단일 언어 사용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라면 이중 언어 아동은 한국어와 영어를 각각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목적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언어 지식이 두 언어에 나뉘어져서 분산돼서 저장됩니다. 집에서 쓰는 말은 한국어로, 학교에서 배운 개념은 영어로 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한 언어만 따로 떼서 단일 언어 아동과 비교하면 어휘량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두 언어에 분산되어 있지만 개념 수준에서는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라는 개념을 한국어로 말하든 영어 베드로 이야기를 하든 그 아이는 그 침대의 개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평가할 때 한 언어만 보면 과소진단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합, 가산점, 채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구 배경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아동이라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두 언어의 유상이 달라집니다. 왼쪽은 영어권 거주 아동,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현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인데 여기서는 영어가 사회의 주류 언어, 그래서 높은 지위의 언어입니다. 반대로 소수 언어인 한국어는 쓸 기회가 적죠. 그래서 두 언어가 서로 자리를 뺏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오른쪽 비영어권은 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에 살지만 영어 매개 복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영어, 집에서는 한국어, 동네에서는 제3 언어를 듣는 복잡한 환경인데 흥미롭게도 동남아시아는 한류 덕분에 한국어 위상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유지하기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됩니다. 아래쪽에서 정리했듯이 이런 환경적 차이는 노출 시기, 노출 비율, 언어의 사회적 위상을 통해 결국 아이의 두 언어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환경에 대한 대비가 이 연구의 두 집단 설계입니다.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연구 배경 중에서 어휘력 검사의 4가지 채점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 왼쪽은 한국어 점수, 영어 점수, 여기는 각 언어 문항에 대한 맞힌 개수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 점수, 컴포지트가 중요한데요. 두 언어 중 하나라도 맞히면 1점을 줍니다. 분산되어 있는 어휘 지식을 놓치지 않고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소진단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가산점인데 토탈은 이 연구 논문에서 새로 도입한 방식인데 두 언어 모두 맞히면 1점을 더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양쪽 다 균형 있게 자라는 아이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침대, bed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맞히면 통합도 1점, 가산도 1점입니다. 영어로만 맞춰도 11이고요.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맞히면 통합은 그대로 1점이지만 가산은 2점이 됩니다.
이 네 점수는 서로 완전히 독립된 특정이 아니라 서로 포함 관계입니다. 그러면 통합 점수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가산점을 연구자들은 새로 만들었을까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연구진이 지적한 통합 점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 점수는 전체 개념 어휘가 얼마나 큰가는 잘 잡아내지만 두 언어가 얼마나 균형적으로 잡혀 있는 잘 둔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표현 어휘에서는 두 언어가 균형이 잡힌 아이가 오히려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가산점과 함께 상대적 언어 숙련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정의는 간단한데 한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차이의 절대값, L1 빼기 L2의 절대값입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언어가 균형적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선행 연구에서 이중 언어의 인지적인 이점은 그냥 두 언어가 비슷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둘 다 높은 수준의 균형, 하이레벨 밸런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언어를 다 맞춰야 점수가 오르는 가산점이 바로 그런 균형을 민감하게 잡아낼 거라고 연구가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단, 그러니까 비영어권이냐 영어권이냐와 네 가지 채점 방식에 따라 어휘력 점수가 유의하게 다른가 입니다. 수용과 표현을 따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집단별로 언어 경험 변인, 노출 시기, 주중 주말 입력과 산출량, 부모 영어 능력 이런 것들이 어휘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연구 문제 세 번째는 상대적 언어 숙련도가 통합 점수와 가산점을 유의하게 예측하느냐입니다. 연구 대상은 정상 발달,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아동 30명인데 만 6에서 9세이고 비영어권 인도네시아 국제학교 아이들 15명, 영어권 호주, 뉴질랜드 아이들 15명입니다. 왼쪽 선정 기준을 보시면 만 6세에서 9세, 모국어는 한국어, 해당 환경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KBIT로 지능은 정상, KBPR 부모 보고로 언어 문제는 없고 KCF로 핵심 언어도 정상 범위, 비영어권은 추가로 제3언어 사용이 10% 미만인 아이만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은 두 집단의 연령, 비언어성 지능, 그리고 영어 노출 시작 시기가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두 집단은 거주 환경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질적이라는 겁니다. 측정 도구는 임동성 교수님이 개발 중인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아동용 어휘력 검사인 보케브라는 겁니다. 수영어휘 179문항, 표현어휘 170문항이고 핵심은 모든 문항이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같은 어휘를 양쪽 언어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이고 연령과 상관없이 1번부터 시작합니다. 수용은 4개 그림 중에서 고르는 방식, 표현은 그림을 보고 말로 답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은 아까 본 4가지 책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같은 응답 자료를 한국어, 영어, 통합, 가산점 4가지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맨 아래 상대적 언어 숙련도는 한국어, 영어 점수차의 절대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연구 방법 즉 절차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절차는 전부 줌으로 비대면 1대1로 진행을 했고 회기당 40에서 50분 2에서 3회기에 걸쳐서 했고 언어 순서는 무작위로 정했습니다. 두 언어 검사 사이에 최소 3일의 간격을 뒀고 간섭 효과를 막기 위해서죠.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언어 경험은 바이오스와 플랫큐라는 두 부모 설문을 합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왼쪽 아래 신뢰도는 26%, 8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평가자 간 일치도를 봤는데 98% 안팎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SPS 28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중 연구 문제 1번은 수용 어휘력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4쌍이 있죠.
파란색이 비영어권, 주황색이 영어권입니다. 결론은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P값이 0.990으로 거주 환경이 달라도 전체 수용 어휘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채점 방식의 효과가 큰데 가산점이 통합보다, 통합이 영어보다, 영어가 한국어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P가 0.05으로 약간 경계적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비유의미합니다. 즉, 두 집단 모두 방식에 따라 비슷한 패턴으로 점수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가산점 막대가 310으로 유독 높은데 두 언어 점수가 사실상 합산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 문제 1번에서 표현 어휘력은 아까 수용 어휘력과 그래프가 다른데요. 집단과 방식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합니다. 오른쪽이 P가 0.007입니다. 단위 언어 점수를 보면 한국어 점수는 비영어권 아이들이 높고 영어 점수는 영어권 아이들이 높습니다. 표 아래쪽 T 검정에서 둘 다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영어권에 살면 당연히 영어를 더 많이 쓰고 비영어권 국제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한국어를 더 유지하니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언어를 함께 보는 통합점수와 가산점수에서는 그 집단 차이가 없어집니다. P값이 0.886, 0.983으로 완전히 비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언어로만 평가를 하면 어떤 환경 아이는 불리하게 나오지만 통합 가산점을 활용을 하면 그 환경 효과를 상세해서 공평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연구 논문의 핵심입니다. 연구 문제 2번을 보면 언어 경험과 어휘력의 상관을 보는 건데 먼저 두 집단의 언어 경험 편인 자체에는 크게 유의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휘력과 맺는 상관관계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왼쪽 비영어권을 보시면 어떤 언어 경험 편인도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걸 동남아 국제학교의 안정적인 한국어 맥락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어 위상이 높아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대쪽 오른쪽 영어권은 상관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국어 표현 점수가 한국어 산출 비율과는 강한 양의 상관을 보이고 영어 산출 비율과는 음의 상관을 보입니다. 즉 영어를 많이 쓸수록 한국어 표현이 떨어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보입니다. 결국 영어권에서는 집에서 한국어를 얼마나 쓰느냐가 에러 유지의 결정적인 변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 3번에 상대적 언어 숙련도를 보면은 상대적 언어 숙련도가 통합 가산점을 예측하는지를 봤는데요. 왼쪽 2x2 표를 보시면 4칸 중에 단 하나 오른쪽 아래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한 표현 가산점만 유의합니다. B가 마이너스 0.661, P는 0.030입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중요한데 L1, L2 차이가 작을수록 즉 균형적일수록 표현 가산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해석을 보시면 가산점은 두 언어를 다 맞춰야 점수가 오르니까 균형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겁니다. 반대로 수용은 통합이든 가산점이든 다 비유의미했는데 그 이유는 수용 어휘는 적게 써도 안정적으로 발달하고 L1, L2 분포 자체도 좁아서 통계적으로 효과를 잡기 어려웠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8개 모형 중에서 한 개 모형만 유의미한 거라 이것은 결론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구 문제 1번 수용은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이었고 표현은 단일 언어에서 환경 효과가 드러나지만 통합 가산점이 그걸 상쇄했습니다. 연구 문제 2번 상관은 비영어권은 상관이었고 영어권은 가정 내 한국어 사용이 핵심적으로 상관이 있었습니다. 연구 문제 3번 표현 가산점만 균형을 예측했고
이 연구문제 1, 2, 3을 모두 통합을 하면 통합과 가산점은 환경에 강하고 가산점은 거기에 더해서 두 언어의 균형까지 잡아낼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통합 가산점이 환경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미가 두 언어에 나뉘어서 저장되지만 개념 수준에서는 통합되어 있다는 그전 연구자의 연구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용과 표현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점인데요. 수용은 두 언어 균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반면 표현은 단순히 듣는 입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산출, 경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단일 언어 표현 점수에서 환경 효과가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산점은 두 언어를 모두 맞춰야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균형에 민감한 지표가 되고 거꾸로 단일 언어 평가만으로는 특정 환경 아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의 임상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일 언어 기준만으로 평가하면 이중 언어, 다문화 아동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가 돼서 과소 진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통합 가산점을 단일 언어 점수와 함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어휘 역량과 두 언어 균형을 동시에 볼 수가 있고, 셋째, 거주 환경, 교육기관 언어의 위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영어권 아이라면 가정 내 한국어 유지가 관건이라는 걸 평가자가 알고 있어야 하고, 넷째, 특히 표현어의 균형을 볼 때는 가산점이 유용한 보완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다문화 가정 아동 어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 논문의 결론은 첫째, 채점 방식이 중요하다입니다. 단일 언어 점수는 거주 환경에 민감하지만 통합 가산점은 환경과 무관하게 개념어의 지식을 안정적으로 반영합니다. 둘째, 가산점이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어휘에서도 가산점은 두 언어의 균형을 민감하게 포착을 하고 균형적일수록 점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민감하게 포착한다는 겁니다. 셋째, 그래서 보완적으로 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일 언어, 통합, 가산점을 함께 쓰면 이중언어 아동의 전체 어휘 역량과 언어 균형을 더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